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췌장은 비명을 지르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이 혈당 스파이크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5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신다면 이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십 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반전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당과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수백 편의 대사 질환 관련 논문을 연구하고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혈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당이 높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라며 후회하시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증상이 없을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한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2세 여성분이셨는데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30이 넘게 나왔고 식후 2시간 혈당은 무려 220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뇨 전 단계를 넘어 당뇨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죠. 정말 충격이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이분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을 매일 규칙적으로 드셨고 식사 타이밍도 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40 이하로 안정됐습니다. 체중도 5kg이 빠졌고 무엇보다 식후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식품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를 다룰 건데요. 첫째,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둘째, 혈당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5가지 핵심 식품들. 셋째,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서 식사 후에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혈당은 식후에도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야 하는데 스파이크가 생기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마치 물살이 세게 부딪히는 강둑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야 하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런 일이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 이상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혈관은 염증과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미 췌장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30% 이상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회복도 느립니다. 조기 경고 신호로는 식후 극심한 졸음, 갑작스러운 배고픔, 손발 저림, 시야 흐림, 잦은 갈증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귀중한 것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먹으면 좋아요. 수준이 아니라 왜 그 음식이 혈당을 잡아주는지, 어떤 성분이 어떤 기전으로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중간중간 실천 가능한 팁들도 계속 알려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왜 생기는지 근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볼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되는데요. 이게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가 되면서 그리고 운동 부족, 복부 비만, 만성 스트레스 등이 쌓이면 세포가 이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문이 잠긴 것처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는 거죠. 그러면 췌장은
인슐린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간이 지방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간에 지방이 쌓이고 이를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의 인슐린 감수성이 더욱 떨어지고 악순환이 가속화됩니다. 둘째,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높은 혈당과 높은 인슐린 수치는 혈관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시키면 콜레스테롤이 그 상처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죠. 셋째, 신장의 미세혈관도 타격을 받습니다. 신장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이 미세혈관들이 막히거나 굳어버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68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소에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아침에 흰쌀밥, 점심에 국수, 저녁에 또밥. 간식으로는 빵이나 과자를 자주 드셨고요. 운동은 거의 안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45, 당화 혈색소 7.2가 나왔어요. 이미 당뇨 진단 기준을 넘은 거죠. 의사 선생님이 간에 지방이 많고 혈압도 높고 중성 지방 수치도 위험 수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분의 몸속에서는 정확히 제가 설명한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고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동반하게 된 거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약만 먹으면 될까요?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간과 췌장을 보호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핵심 식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5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위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죠.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낮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또한 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환경을 개선하거든요. 장이 건강해지면 전신 염증이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됩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귀리 반컵에 물이나 우유를 넣고 끓인 뒤 견과류와 베리류를 조금 올려 드세요. 단,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귀리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으니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오히려 혈당을 올리니까요. 귀리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수적이거든요. 연구 결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당뇨 발병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은 식후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과자 대신 아몬드를 드시면 다음 식사 때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대략 24말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전에 먹으면 더 좋은데 아몬드를 먼저 먹고 20분 뒤에 식사를 시작하면 혈당 상승폭이 더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걸 선행 섭취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방과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리면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단, 아몬드도 칼로리가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하루 한 줌 이상은 오히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알파리포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파리포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알파리포산 보충제가 당뇨 치료 보조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이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질산염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시금치를 섭취한 그룹이 혈압이 평균 5에서 10 정도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접시 이상 드시길 권장합니다. 아침에 스무디에 넣어 드셔도 좋고 점심 식사 전에 샐러드로 드시면 식사 순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시금치에는 수산염이 많아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심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고위험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은데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에게는 일석이조인 음식이죠.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끼의 손바닥 크기 정도의 연어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시고 튀기는 건 피하세요. 튀기면 건강한 지방이 산화되어서 오히려 해로워집니다. 연어가 부담스러우시면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 생선들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다섯 번째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계피를 하루 1에서 2g 정도 섭취하면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20 정도 낮아진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계피는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서 혈관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가루 형태로 요거트, 오트밀, 커피에 뿌려 드시거나 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귀리죽에 계피 가루를 한 티스푼 정도 뿌려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2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골고루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두 가지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조합해서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귀리죽에 아몬드와 계피를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시금치 샐러드를 먼저 드신 후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연어 구이를 드시는 식으로 하루 세 끼에 이 음식들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좋은 음식을 골랐으니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도 타이밍과 조리법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공복과 식전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20분 뒤에 아몬드 한 줌을 드세요. 그리고 다시 20분 뒤에 본격적인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아몬드의 지방과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먼저 자리 잡으면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먹은 그룹은 그냥 식사한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았다고 합니다. 식사 순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먼저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가 여러 번 발표됐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밥을 먼저 먹는 그룹과 채소를 먼저 먹는 그룹의 식후 혈당을 비교했는데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혈당 피크가 40에서 50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조리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같은 감자라도 찌거나 삶는 것보다 으깨서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오릅니다.
왜냐하면 으깨는 과정에서 전분 입자가 작아지고 소화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통곡물이나 콩류는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좋고 통밀빵이 흰 빵보다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 음식을 식혀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밥을 지은 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의 각 장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첫째, 간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이를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간을 보호하려면 당 섭취를 줄이고 술을 끊고 간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이 간 해독을 돕고 커피도 하루 두세 잔 정도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둘째, 췌장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이 과로하고 결국 베타세포가 손상됩니다. 췌장을 보호하려면 혈당 스파이크 자체를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식품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단순당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특히 음료수, 과자,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췌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신장입니다. 고혈당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을 보호하려면 혈당 조절은 기본이고 혈압 관리도 필수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 섭취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넷째, 혈관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내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급증합니다. 혈관을 보호하려면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당근 같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하면 좋은 습관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패턴은 혈당 조절에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걸으세요. 식후 산책은 혈당을 빠르게 낮춰주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립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걸으면 점심때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르고 과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둘째, 단 음료를 끊으세요. 탄산음료, 주스, 과일 음료는 혈당을 폭발시키는 주범입니다. 액체 상태의 당은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캔의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당뇨 발병 위험이 26% 증가한다고 합니다. 셋째, 야식을 피하세요. 밤늦게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렵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넷째, 흡연과 과음을 피하세요. 담배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장시간 앉아있지 마세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아서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걸으세요. 여섯째,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로 치면 30분씩 5번 정도는 걸으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근육이 빠지기 쉬우니 걷기뿐 아니라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혈당이 높으면 과일도 먹으면 안 되나요? 과일도 드셔도 됩니다. 다만 종류와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베리류나 사과, 배 같은 과일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하지만 수박이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당도가 높으니 조금만 드세요.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질문.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정말 좋나요? 네, 훨씬 좋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3배 이상 많고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처음엔 현미밥이 익숙지 않으실 수 있으니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리세요. 세 번째 질문.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기본은 음식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시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D나 오메가3는 음식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에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당 수치의 변화가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혈당 스파이크는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간, 췌장, 혈관, 신장까지 모두 위험합니다. 둘째, 음식은 약입니다. 귀리, 아몬드, 시금치, 연어, 계피 이 5가지를 매일 드세요.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넷째, 식후 15분 걷기를 습관화하세요. 다섯째, 증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조기에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기억하세요. 혈당 관리는 평생 가져갈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더 가볍고 건강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 다양한 의학 논문과 임상 연구를 분석한 교육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합한 식단과 생활 습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진단받으셨거나 혈당 강화제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갈증, 잦은 소변, 급격한 체중 감소, 시야 흐림,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의 근본 원인부터 그것을 막아주는 5가지 슈퍼푸드, 식사 타이밍과 조리법, 장기별 보호 전략, 그리고 일상 속 생활 습관까지 모두 다뤘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음식을 약처럼 선택하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건강도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